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 날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지 멋대로 검찰 오늘 아무래도 칼을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이야기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토막을 냅니다. 용칼. 첫 번째 토막 시작해 볼까요? 자, 그 전에 오늘부터 한국 리서치의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전화가 갑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방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방송을 들으셨으니 한국 리서치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KBS 제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후 5시 5분 방송되는 KBS 1라디오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진행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김용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저 채팅방에 글 올리시는 분들 빨리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 KBS 1라디오 올려주세요. 빨리 KBS 1라디오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네 올려주세요. 네 빨리 네. 뭐 이런다고 뭐 이게 청취율 조사에 반영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훈련을 하는 거죠. 전화 오면은 받아야지. 받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감사합니다. 자,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왜 빨리 가야 되느냐? 빤스의 목사의 자격을 묻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연히 김용민 TV가 생중계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빤스 과연 그는 목사라는 호칭이 적절한지 저희 평화나무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전광훈에게 목사의 자격을 물을 예정입니다. 자, 광고 먼저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을 포함해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인데요.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수마이님, 빤스 뭐가 또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오늘 전광훈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즉 총회장을 했고요.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광훈의 자격을 묻는 거예요. 자격을 묻는 겁니다. 네가 목사로서 그 직함을 가져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따가 오후에 기자회견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광고였고요. 그리고 이제 디아페 비노 광고로 이어갑니다. 디아페 비노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노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이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합니다. 예,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만족하고 계세요. 이게 뭐 샴푸로 써도 되고 그 이제 거품을 내 가지고 온몸을 닦아도 좋고 뭐 세수를 해도 좋고 하여간 정말 좋습니다. 디아페 비누. 여러분 써본 분들이 증언합니다.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발광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요. 예. 우리 레드연님 보세요. 저기 매주 공개 방송 오시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신데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말이죠. 이 디아페 비누로 세수를 하니까 막 발광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선글라스를 껴야 될 지경입니다. 너무 빛이 나셔가지고 말이죠. 네, 자 디아페 비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오늘의 검찰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관련한 기사는요, 조중동 기사만 인용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열받았지만 또 저희들에게는 그건 또 깨소금 아니겠습니까? 조중동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전격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할 줄 몰랐던 거야.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기 직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추미애 윤석열 처음 회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인사 얘기가 없었다고 검찰도 그렇게 말하고 법무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인사를 한다는 건데 인사하기 전에 윤석열한테 야, 이대로 인사할 거야. 알았지? 의견 얘기하지 마. 의견 얘기하지 마. 야, 너희들이 뭐 의견 내봐야 무슨 상관이 있니?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권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네. 자,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윤석열한테 야, 이대로 할 거야. 뭐 생각 있으면 얘기해봐. 불만이 많다고? 알았어. 그러면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슨 의견을 듣는다는 걸 우리 동아일보 기자님은 윤석열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걸로 해석하셨다면은 이거 잘못하시는 거지. 아니 독해를 그거밖에 못하나? 의견을 듣는다는 건 듣는 것일 뿐이에요. 듣는 것일 뿐이에요. 아니 뭐 우리 윤 춘장의 말씀을 뭐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래요. 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위 개최 전 수차례 협의를 하는 기존 관행이 사실상 깨져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요. 반발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이게 정말 무례함을 넘어서서 무도하고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동아일보가. 근데 지금 검찰이 말이죠. 검찰이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한 짓이 있잖아요. 한 짓이 있는데 반발을 하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그럼 그동안 검찰이 한 것이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뭐 이런 충돌이 있다. 검찰의 반발이 있다. 부딪혀야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헌법은 문민 통제를 가하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번 반발해 보라고 그러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렇게 해서 뭐 집단 사표를 낸다. 이게 반발의 가장 높은 강도가 될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낸다면은 받아야지 사표를 받아버리죠. 뭐 다 받아버리면 됩니다. 검찰 조직 해체하면 됩니다. 수사는 뭐 경찰이나 공수처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 공소유지 이것만 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건 뭐 외주를 줘도 됩니다. 변호사님들 불러가지고 국선 변호인 쓰듯이 그렇게 검찰 기소, 공소유지 변호인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집단 사표는요. 우리 검사님들 반발하실 검사님들 2011년 조국 교수도 그때부터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표 받으면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법률가가 몇 명인데 야 너희들 아니면 검사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니? 예, 그래요. 자 계속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면담 직후 어제 추미애 윤석열 면담 직후 법무부와 대검은 똑같은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장관 취임에 따른 총장의 통상적 예방 그리고 새 인사를 비롯해 덕담과 환담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추미애 누님이 윤석열 뭐 격려도 하고 뭐 그랬겠죠. 덕담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니 만무합니다. 예. 왜냐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니까 윤석열하고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면담 자리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면담 직후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전격 공개했고 대검 측에다가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서 인사위원회 직전에 윤석열에게 인사안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네. 아이고, 동아일보 기사 곳곳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법무부 인사안을 달라는 검찰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과거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것이다. 또 같은 내용 동어 반복을 지금 다른 면에서 동아일보가 다루고 있어요. 왜 이 관례를 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동아일보 기자 여러분,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 할 때 말이죠.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했습니까? 사전에 보고했나요?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아니, 관례를 깨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관례는 왜 깨? 니들이 관례를 깼으면 이쪽도 관례를 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례 좋아하고 있네. 우리 안혜영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검사장 한 명의 인사가 바뀌면 연쇄적인 자리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오늘 오전 지금 아마 통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 자, 오늘 오전에 검찰이 인사안을 받더라도 이날 오후 인사가 단행된다면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점심 안 먹고 연락하면 되겠네. 의견 개진하면 되겠네. 의견 개진하면 그만이지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견 제시가 안 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의견 제시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가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니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통보해 준다는데 뭐 의견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의견을 안 들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결국 한꺼풀 벗겨보면 검찰이 반대하면은 수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검찰이 반발하면은 그 인사안을 바꿀 수 있는 검찰 뜻대로 또 인사를 반영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견 수렴 절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안을 만들어 놓고 검찰에다가 보여주면은 검찰이 거기에 의견 제시를 해서 이런 인사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검찰의 안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의견 제시라면은 동아일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의견을 듣는 겁니다.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의견이 무엇인지 제시가 무엇인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이 합의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면은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협의한다. 협의도 아니잖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그건 협의조차도 아닌 거예요. 검찰 의견을 사실상 패싱한 채로 보세요. 이거 봐. 동아일보의 의중이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검찰 의견을 패싱하느냐. 받아들여라. 이거 아닙니까? 검찰 의견을 사실상 패싱한 채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다면 검찰이 경랑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경질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도 주변에 인사가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권 세력을 향한 수사를 하는 와중에 노골적인 수사팀 교체는 실익이 없고 수사를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수사를 막을 수 없다. 수사하세요. 뭐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나? 언제? 수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지. 정권 인사에 대한 집권 세력 인사에 대한 그런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지금 법원 가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사모펀드든 표창장 위조든 어느 것 하나 지금
검찰의 논리가 무게가 실리는 게 없는데 잘못된 수사를 하면은 인사조치 해야죠. 징계해야죠. 왜 이런 게 없어? 동아일보는 지금 조국에 대한 수사 기소 이게 잘 됐다는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반쪽짜리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에서조차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인사안을 청와대 최강욱, 이광철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강욱이 조국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써줬다. 근데 인턴 활동은 안 했다. 이러면서 최근에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웠죠.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아들이 인턴 활동했고 그래서 사인을 해줬다. 내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은 조국 아들 그리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써준 최강욱 이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합니다. 위조했다는 증거가 뭐냐? 위조했다는 증거가 뭐냐? 활동 안 하고도 활동한 것처럼 했다는 증거가 뭐냐? 딱 하나.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로 있을 때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했던 직원 중에 전직 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대뜸 조국 아들 아느냐? 모른다 했더니 이게 바로 위조의 증거래요. 이 위조의 증거래. 그러니까 최강욱을 이렇게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검찰의 그 취지가 뭐겠습니까? 자기들 인사하지 말아라. 야, 자기들 인사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뭐냐면은 너같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검찰 인사를 하느냐. 너 수사받을 사람이 어떻게 검찰 인사에 손대느냐. 정권 핵심 인사들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김호성님 전화가 왔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한국리서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까?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김호성님. 설마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얘기하신 건 아니겠지? 그래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네. 설마. 예. 오. 맞네요. 2056으로 시작하면은 한국리서치 맞네요. 예. 김용민 라이브라고 하셨겠지. 설마.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의 라이브가 아닌데, 김용민 라이브인데, 나 참, 참. 뭐, 그래도 김용민 라이브로 해주시겠지. 네. 자, 022056으로 오는 전화하면은 여러분, 김용민 라이브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차라리 김용민의 라이브라고, 짓든지, 참, 이름을. 자, 하여간, 지금 이렇게 해서 최강욱은 검찰 인사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놀려먹기 하셨다고? 아이고, 김용민 라이브라고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김호성님. 놀랐잖아. 예. 자, 그래요. 지금 최강욱, 너는 검찰 인사에 개입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최강욱한테 똥 바가지 뒤집어 씌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인 최강욱이 지금 현 정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의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자기를 수사할 수도 있는 검사들을 이렇게 목을 날렸다. 이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조중동과 검찰의 그런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강욱 비서관, 제가 최강욱 비서관 압니다. 조국 교수도 뭐 몇 번 인터뷰한 정도인데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사람에 대한 뭐 인물평 같은 거 해봐야 여러분들이 뭐 공감을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영이 하도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다녀서 김용민이 사람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데 최강욱이 조국 전화 받아가지고 어이 최강욱 씨, 그 저기 내 아들 인턴 증명서 좀 써줘. 뭐 인턴은 안 했지만 좀 써줘. 이랬을 때 아, 예, 그러죠. 이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조국은. 그리고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뭐 까짓것. 이럴 최강욱도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최강욱 그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이런 무리한 억측은 아마 검찰 스스로도 잘 알 거예요. 조국 최강욱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네. 자, 최강욱한테 일단 똥바가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감히 거룩한 인사에 손을 댈 수 있느냐. 지금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2분 회동하려다 40분.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윤석열 추미애 만난 직후 대검 대책회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40분 동안에 아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인사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늦게 대검 정사로 돌아온 윤석열은 대검 간부들을 소집해서 한동훈이도 있었겠지. 박찬호도 있었고. 추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대검 회의에서는 검찰 인사 이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관계자 말은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등 총장 수족들이 대부분 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 부분 진행된 수사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윤 총장이 관련 수사들이 아예 좌초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 크게 웃으면 뒷목을 잡을 것 같아서 크게 웃진 않겠습니다. 수사 기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엉망으로 수사해놓고 한 사람 일가족을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든 말도 안 되는 수사 기록. 그래 천장만장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법원 가서 다 엎어질 텐데. 나 이 새끼들 웃기네. 아니 수사 기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수사를 무력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지금 청와대가 법무부가 지금 윤석열의 수족을 다 날릴 경우 이 수사가 무력화되지 않는다. 이미 수사 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수사의 정당성은 확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야 그런 새끼들이 지금 법원 가서 판판이 깨지냐? 공판 준비 기일에 그렇게 판판이 깨져? 아이고 그래 수사 기록 제대로 보존하자. 그게 니들 목을 조를 것이다. 파랑새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정신없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또 이걸 그대로 또 실어줘요. 조선일보. 역시 조선일보가 이 좋아할 기사입니다. 네. 자, 이날 검찰에서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이 새끼들. 경희대 출신은 다 그냥 경희대 출신은 다 그냥 다 문재인 인맥이야? 아니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데? 경희대 법대 후배에서?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나는 김성태 인맥이겠다. 김성태 인맥. 김성태 사실상 이분이 제 후배입니다. 아니 진짜 후배예요. 강남대학교 후배야. 그러면은 내가 김성태가 김용민 쟤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간 이렇게 보세요. 이건 경희대 법대 후배라서 이 사람을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어? 야, 김성태가 내 계보냐?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나 김성태하고 한 번도 마주쳐본 적도 없습니다. 어? 이성윤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도대체 그 경희대 법대 선후배 사이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아, 경희대 법대 뭐 무슨 1년에 한두 명 나옵니까? 자, 하여간 지금 여권 입장에서 송사면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 이 사람들을 중앙지검장으로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말하자면은 우리 조선일보의 내피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마평에 올려놓으면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는 우리 조선일보가 힘이 있었을 때 얘기죠. 예. 이 기사 보니까 전부 다 검찰로부터 들은 정보인 것 같은데 검찰이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송사면, 조남관 이 두 사람이 지금 후보로 떠올랐다는 건데 이렇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택하면은 수사방해라는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현 정부의 수사방해 프레임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서 정부가 그렇게 검찰 인사를 해도 큰 뒤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배제돼야 하겠네요. 배제돼야 하겠어요. 조선일보의 바람, 뭐 결국에는 검찰의 바람일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장용진 기자인데 다른 인사 다 그대로 두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임은정 검사 앉혀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사가 혁신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차장 바꾸는 것. 그 수사 실무 책임자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차장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바꿔도 이제 사실상 검찰 내에서 윤석열이 지멋대로 수사 지시 지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임은정 검사가 힘이 있을까요? 천문학자, 수학자. 네. 아니, 힘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어마어마한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어? 윤석열이 마음 놓고 지시를 못해. 수사 지시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임은정 검사를 무척 괴롭히겠죠. 지금처럼. 예? 임은정 검사 여러분, 그분이 내부 고발자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짠했습니다. 1시에 점심시간이 끝나는데 12시 55분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임은정 검사가 1분이라도 늦게 사무실에 복귀하는 순간 임은정이가 1시 지나서까지 밥 먹고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시 1분에 들어와도 1시 지나서까지 밥 처먹고 놀러 다닌다. 이 이야기가 성립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임은정 검사 정말 저하고 뭐 나이는 같습니다만은 뭐 나이가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그 어떤 압박과 그 어떤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압박이나 탄압이나 뭐 같은 말인데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 할 바를 실천하는 이런 훌륭한 귀여운 구사막범 우리 임은정 검사님, 예,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뭐 정말 너무너무 존경해요. 예. 우리 루스님, 임은정 검사 여고 한 해 후배라고 하셨는데 그러셨군요. 좋으시겠네. 예. 재학 시절 얼굴을 못 봤지만 참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그냥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조선일보가 청와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설을 보도했습니다. 그랬는데 갈등설 돌았지만 봉합됐다는 거죠. 야, 아예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조선일보.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당초 청와대는 진문인 전해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전해철이 법무부 장관으로 거의 낙찰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신문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였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청와대하고 추미애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길 바라는 게 조선일보고 또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되는 것이 또한 조선일보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니들의 뇌피셜이 사실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는요, 무슨 설, 의혹 이거면 완전히 날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심지어 사실, 진실마저도 왜곡하는 조선일보 아닙니까? 의혹, 무슨 누가 이런 설을 유포한다더라, 설, 의혹 혹은 의견 이거 조선일보에서는 다 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웃기네. 갈등설 돌았는데 어떻게 갈등설이 다 봉합됐어? 오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갈등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봉합됐다. 이런 식으로 슬쩍 발을 빼려는 조선일보. 이런 신문에게 휘둘리고 이런 신문 돈 주고 보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바보예요. 예. 조썰일보라고 하셨네요. 조썰일보. 조썰일보. 뭘 썰어야 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조썰일보. 예. 조선일보가 아니라 조썰일보. 알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기사를 두 개로 나눠서 볼 텐데, 자, 추미애의 선택지. 그건 두 가지인데, 우선, 대거 교체하는 것. 한동훈, 박찬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여러분.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김용민이가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이 두 사람만 정리가 되면은 윤석열의 이런 막무가내식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중앙일보가, 조선일보가 그걸 받았어요. 한동훈, 박찬호. 이 두 사람만 날려도 이건 윤석열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수사의 핵심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의 1차장에서 3차장. 이런 사람들을 교체한다면은 이건 정말 검찰을 갈아엎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사장급 이상 8자리가 공석이라서 이들을 한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을 고검장 이런 걸 시켜가지고 좌천성 영전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인사수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딴 데 보내도 명목상으로는 반발하겠지, 지랄하겠지. 이건 좌천성 영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이들 보낸 대로 좌천성 영전 맞아요. 왜냐? 니들이 잘한 게 전혀 없으니까. 전원 교체하고 고검장 자리에 앉혀도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정부가, 청와대가 이건 인사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쌤통이다. 좌천성 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와대하고 법무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또. 응? 자, 수사 방해라는 비판과 검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중앙일보가 지금 법무부에다가 그런 인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싫어요. 니들이 엉망으로 수사하고 엉망으로 한 일가를 도륙을 냈는데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 방해라는 비판과 검사들의 거센 반발 하세요. 비판도 하시고 반발도 하시고 하세요. 자, 이런 방법도 중앙일보가 제시했네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핀셋 교체하는 방안. 서울중앙지검장 등만 자기 편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기 편으로 바꿔서 직보체제를 구축하더라도 윤석열 사단은 대검찰청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이거 저 중앙일보가 주장한 것이긴 한데 설득력이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만 아니 뭐 지금 청와대가 법무부가 지금 뭐 자기 정권에 친한 사람들, 자기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을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엉망으로 하는 이런 수사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권력을 과도하게 휘두르는 지금의 이런 적폐들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정권 사람을 갖다 세울 것도 없고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이따위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 갖다 앉히면 됩니다. 그럼 돼요.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면은 그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청와대하고 법무부가 자기 사람 심을 필요를 느꼈겠어요.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여서 그렇지 이 수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조선중앙동아는 하고 있는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가 바로 검찰의 논리거든요. 네. 자, 오늘 아주 오후에 재밌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누가 바뀌나 봅시다. 자, 저는 한동훈하고 박찬호는 반드시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이 두 사람 갈리면요, 윤석열 너 혼 좀 나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의 비리라고 하는 것이 규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 말하자면 지금 피의자,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쟁점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요, 균형 잡히게 보도해야 합니다. 범죄를 했을 수도 있고 범죄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검찰이 이야기하는 대로 문재인 정권은 적폐 정권이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지금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지랄 발광한다. 이런 식의 그 관점을 그대로 복창하고 있잖아요. 썩은 검찰, 썩은 언론. 이들이 반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네. 자, 한동훈 박찬호가 잘릴지 한번 보고요.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하고 산하의 1차장에서 3차장 이들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급으로 그러니까 실무 수사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차장급으로 이문정 검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간다면 이건 뭐 이것만으로도 큰 물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엄청나게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박찬호가 날렸으면 좋겠네요. 이 윤석열 총장이 혼 좀 나야 돼요. 그러면 아마 윤석열이 사표 쓴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며칠 동안 윤석열이 침묵을 지키지. 그러면 막 조중동이 윤석열 사표 고심 막 이러면서 보도할 거예요. 응?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윤석열이 이 수사를 반드시 끝내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해서 우리의 수사가 정당했음을 보여주겠다라면서 대국민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윤석열 씨 안 그만둬요. 그만둔다? 그러면 우리한테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입니다. 네. 자,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인사 한번 지켜보시죠. 오후에 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를 내고 내일 아침에 추미애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고도 남을 윤석열 검찰 아니에요? 지 멋대로, 지 X대로. 응? 아이고, 내일 아침 조썰일보 어떻게 보도할지도 상당히 주목됩니다.